안녕하세요. 오늘 쿠버네티스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경진대회를 개최해온 이야기이자 실패담을 발표할 제로원 AI의 이승우입니다. 우선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자면 저는 제로원 AI에서 일하고 있고요. 저는 AI 클라우드 AI 팀에서 AI 노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는 어떻게 쿠버네티스를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발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희는 왜 AI 노드를 개발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AI 노드 혹은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진 않았고요. 처음에는 이제 금융 데이터를 이제 모아서 금융 데이터 모델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잘만 하면은 진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임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중간중간에 뭐 텐서플로우 가져볼까 파이더츠 가져볼까 이런 고민들과 함께, 그리고 이런 모델이 좋다네 저 모델이 좋다네라는 것들을 같은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다가 굉장히 모델을 만드는 속도가 굉장히 느렸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와장창이 됐고요. 그래서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ML, 머신러닝 혹은 딥러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코시스템을 만들어서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모델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에코시스템을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원래는 AI 노드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 초기에는 AI 시스템이라고 하는 제품으로 저희가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필요했던 부분은 달력하고 컨테이너였습니다. 달력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하는 거였고요. 그런 기록을 통해서 일정과 리소스를 계산을 해서 현황화를 해주는 정도였고요.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ML 환경인데 이제 결국에는 컨테이너의 역할은 컨테이너를 띄워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자동화할 플랫폼을 저희가 필요로 했고 저희가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초기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초기에 개발하는데 사용했던 백엔드는 고랭이었습니다. 근데 고랭을 썼던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좋을 것 같아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프론트엔드는 제가 전부터 해보았던 Vue.js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도커를 사용을 했고요. 이제 오케스트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뭘 써야 될지 몰라서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으로 한번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파이썬을 사용을 해가지고 파이썬과 함께 이제 도커 SDK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커 SDK를 사용해서 저희는 그 오케스트레이터 비슷한 거를 개발을 해서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달력에서 시간을 고른 다음에 사용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주피터 환경이 딱 나오는 이런 시스템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AI 시스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문제는 도대체 왜 지휘자가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뭘 써야 될지 굉장히 몰랐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뭐 쿠버네티스도 있고 도커 스warm도 있고 아파치 메소스도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뭘 써야 될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고민을 좀 하다가 쿠버네티스 한번 시도나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시도를 해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이제 처음이었으니까 쿠베이디엠이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 혹은 툴을 갖고 이제 쿠베이디엠을 갖고 이제 마스터 노드와 워커 노드를 이제 이닛하고 조인해보기도 하고 이제 쿠시텔 같은 그런 컨트롤러 그냥 CLI 툴을 갖다가 한번 데모 세트 만들어보고 디플로이먼트도 만들어보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느꼈던 점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휘자가 오셨어라는 이제 좀 약간 뭔가 신남을 갖고 컨테이너를 이제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지휘자에게 맡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쿠버네티스 프로젝트가 엎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고민도 그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어라는 생각으로 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저희의 AIS 제품을 고도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당시에는 조금 더 이제 자원 현황 계산을 조금 더 좀 자세하게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아서 자원 현황 계산을 조금 자세하게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웹 환경으로 이런 분석 환경을 제공할 때 저희 쪽에서는 노드 포트를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해당 노드 포트를 관리하기 편하도록 하는 그런 툴들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만들었고, 근데 이후에는 인그레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그 당시에 똑같이 그냥 이전에 도커로 이제 오케스트레이터 비슷한 걸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이번에도 그냥 파이썬을 활용을 했고요. 짜서 돌려보니까 굉장히 잘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굳이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파이썬으로 올려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이 좀 또 있어서 이제 고로 전환을 해볼까라고 해서 이제 찾아보니까 클라이언트 고라고 하는 그런 SDK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짜가지고 또 돌려보니까 좀 문제는 중간중간에 처음이어가지고 문제는 있었는데 굉장히 잘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가 처음에는 고와 파이썬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후부터는 고랭 순도 100%짜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진짜 고랭 쓰기를 잘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었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이후에 좀 이런 AIS를 고도화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쿠버네티스 프로젝트가 엎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자꾸 이렇게 문을 두들기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클라우드 네이티브 CSF 그 재단인데 이제 CSF 재단에서 이제 쿠버네티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이런 프로젝트들을 지원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런 프로젝트들이 모여서 이런 다양한 그런 프로젝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이런 쿠버네티스 생태계가 많이 발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진짜 쿠버네티스 쓰기를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쿠버네티스와 같은 이런 그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생태계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 거와 굉장히 많이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좀 남들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흡수를 하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빨리 바뀌는 상황 속에서 좀 저희가 흡수도 많이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시간이 좀 돼서 이런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많이 사용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사용해보다 보니까 굉장히 신기한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더 이상 간의 수공업은 그만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를 많이 활용을 해보고,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맞는 제품을 개발을 해보자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런저런 프로젝트를 많이 하면서 시간을 좀 보냈었고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20년이 되니까 이제 팬데믹이 생겨났고, 사람들이 다 이제 집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2020년도에 이제 인공지능 경진대회를 저희 쪽에서 인프라 부분으로 해서 저희 쪽에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 이제 AISys의 브랜드는 AI노드 브랜드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 저희가 어떤 경진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개최했던 인공지능 경진대회는 2020 인공지능 온라인 경진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모델 개발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부문으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환경 같은 경우에는 국내 클라우드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관리형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도 참여를 해주셔서 저희 쪽에서 쿠버네티스 환경을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쿠버네티스가 없는 환경에서 굉장히 잘 구축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인공지능 대회 필요 조건은 좀 다력보다는 컨테이너가 굉장히 필요했던 것 같고, 외부에서 요청하면 바로 컨테이너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필요로 했고, 그리고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AISys 혹은 AI 노드에서 개발했던 부분과는 달리 여러 개의 리소스를 고를 수 있어야 되겠지만 리소스를 조절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리소스를 이제 셀렉트를 하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같은 컨테이너가 배정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대 약 400대의 노드를 저희가 400대의 노드에 저희 컨테이너 환경을 배포를 하고 매니지먼트를 해드렸고요.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CPU, GPU 타입 A 그리고 GPU 타입 B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컨테이너 재설정이 가능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컨테이너에 문제가 생기면 컨테이너를 초기화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제 컨테이너를 재설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저쪽에서 이제 구현할 때는 나치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 큐 프로젝트를 처음 사용해보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약간 의심이 들더라고요. 약간 그러면 gRPC를 나치에서 활용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좀 들어서 찾아보니까 NRPC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gRPC 프로토콜을 gRPC보다는 프로토버프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프로토버프 같은 프로토콜을 아니다 gRPC겠네. 그러면 gRPC 같은 프로토콜을 나치 위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큐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RabbitMQ가 좀 필요로 했고요. 근데 이때는 도대체 왜 사용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때는 그냥 RabbitMQ를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후에 좀 다시 이제 코드를 보다 보니까 RabbitMQ를 쓰는 것보다는 원래 있는 나치를 사용해야 뭔가 그런 복잡도나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RabbitMQ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생성 및 리셋 요청을 처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 같은 경우에는 특정 아이디를 가진 사용자가 사용을 원하면은 컨테이너 생성 및 주소를 매핑하여 전달해 드리고요. 컨테이너 리셋을 원하면은 컨테이너를 삭제한 후에 다시 생성하여 전달해 드립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이런 코드를 잘 짰다라고는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좀 마주했던 어려움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셋이 있는데 데이터셋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입니다. 문제가 데이터셋 사이즈가 크기가 100기가였고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에는 네트워크가 빠르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빠르게 복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대회 전날에 400대 노드에 복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10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좀 어려움을 좀 겪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쪽에서 대회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인프라 관련된 부분은 저희 쪽에서 처리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Q&A 대응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아침 8시부터 이길 오전 1시까지 저희가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그 Q&A 중에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해주셨던 것들을 좀 추려보니 컨테이너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컨테이너 사용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질문해 주셨던 부분들이 컨테이너가 이제 날아간다라고 하는 부분이셨고요. 그리고 파일이 날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문의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약간 좀 왜 이러지 하고 찾아보니까 이제 팟들을 찾아보고 하니 이제 너무 많은 리소스를 이제 할당을 해서 이제 OMTILD나 아니면 그런 에빅티드 같은 좀 에러가 좀 많이 발생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노드를 또 이제 찾아보니 노드가 사라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하고 찾아보고 이제 가끔 가다가 노드가 이제 순환이 되는 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실제로 이제 직접 노드에 접속을 해서 리부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재설정에 관련된 좀 문의가 좀 많으셨었는데 이제 컨테이너 재설정 같은 경우에는 삭제 후 재설정 이제 컨테이너를 다시 배포해드리는 그런 로직을 저희 쪽에서는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아까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장비를
이제 워커 노드가 굉장히 순단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노드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사라지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쿠브시텔 앞에서 했던 것처럼 노드에 접속을 해서 껐다 켜고, 그리고 쿠브시텔 딜리트를 한 다음에 해당 그 파들 딜리트 한 다음에 다시 어플라이 해주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경진대회를 통해서 좀 반성을 하고, 그리고 복귀를 하고 반성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앞서 좀 있었던 그 이슈와 같이 좀 리소스에 대한 비지빌리티를 좀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소스에 대해서 약간 그런 리소스를 너무 이제 하드하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OM 킬드라든가 그런 OM 킬드를 비롯한 다른 이슈들을 굉장히 방지할 수는 없었어요. 그 대신에 리소스 사용량을 그 사용자에게 좀 보여주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메인지 서비스를 사용하자. 그리고 처음에는 메인지 서비스가 왜 있는지는 잘 몰랐었는데 실제로 한번 사용해보고 하니까는 괜히 메인지 서비스가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해당 클라우드에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희가 하반기에 개최한 경진대회가 있었는데요. 해당 경진대회에서는 제출 모델을 실시간으로 검증해주는 부분으로 저희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사용했던 국내 클라우드를 활용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는 관령이 있었는데 GPU를 지원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한 땀 한 땀 구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경진대회에서 좀 필요로 했던 부분은 파이썬 스크립트와 도커 이미지를 이제 실행해주는 부분이 있었고요. 사용자 혹은 참여자분들은 파이썬이나 도커 이미지를 제출을 하시게 되고요. 도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도커의 탈 파일을 가져와서 탈 파일을 그 도커 이미지로 이제 로드한 다음에 실행시켜주는 그런 아주 간단한 부분이었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리퀘어먼트를 설치해주고 그리고 실행해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당 이제 제출에 대해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좀 필요로 했었는데요. 상태라는 여기서는 팟 로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팟 로그를 통해서 약간 어떤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기능을 갖고 저희가 구현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는 알고 워크플로우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알고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굉장히 알고 워크플로우를 이제 사용하면서 좋았던 부분은 이 워크플로우의 스톱이 컨테이너라이즈 되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었고 굉장히 간편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해당 워크플로우를 야멜이나 고랭 그리고 파이썬 SDK를 활용해서 만들어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컸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워크플로우라는 부분을 통해서 좀 편리하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프로그래미틱하게 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편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그 스텝별로 굉장히 그 편리하게 상태를 좀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저희가 만들었던 저희가 구축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용됐던 방법은 제출 파일 서버에 접속을 해서 새로운 파일이 있다면 파일을 가져와서 파일을 복사한 후에 큐에 등록한 후 큐에서 순차적으로 워크플로우를 실행해서 결과를 업데이트하는 아주 간단한 로직이었고요. 여기서도 좀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던 것 같은데, 데이터셋이 굉장히 컸었는데 문제는 또 네트워크가 또 빠르겠다라고 또 생각을 했고, 대회 전화 후에 200대를 복사하기 시작을 했지만 실제 해보니까 네트워크 속도가 너무 느렸다. 그리고 예전에 겪었던 문제를 또 겪어가지고 장비를 하도 이제 워크노드가 자꾸 이제 순단이 자꾸 자주 되길래 그런 순단이 되면서 좀 마비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제출 파일을 복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트워크가 좀 느린 이유들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인터넷이 좀 이제 인스턴스가 좀 네트워크 퍼포먼스가 좀 떨어져서 복사가 좀 어려웠었고, 그리고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순간순간 워커 노드가 단 순단이 되어가지고 이제 로우 파일을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를 내리게 되었고요. 실패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런 실패를 통해서 또 다른 그 복귀와 그리고 반성을 굉장히 뼈저리게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안정적으로 할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사례를 만들지 말자, 이런 부분을 좀 가슴에다가 새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와 그리고 이런 실패를 통해서 어떤 해답을 좀 찾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실패해서 해답을 찾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2021년도부터 K-미믹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K-미믹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K-미믹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시작을 했고요. 미국 MIT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의료용 데이터를 그 연구자들을 위하여 공개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한국형 미믹 데이터셋 구축 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의료용 데이터를 연구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클리니컬 3DSS 임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해당 K-미믹 사업은 5년간 진행이 되고요. 저희는 빅데이터 및 AI 인프라 구축 부문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초에 이제 아마존 AWS에서 굉장히 동영상을 올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동영상을 보다가 보니까 AWS? 그래서 AWS를 찾아보니까 EKS라고 하는 매니지드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써볼까 해가지고 이제 EKS CTL이 또 있다고 해가지고 사용해보니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명령어 며칠 만으로 굉장히 프로비저닝이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좋았던 부분은 EKS CNI 외에 약간 다른 커스터마이즈된 컨테이너 네트워킹 인터페이스 CNI를 굉장히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실리움이라고 하는 네트워킹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실리움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발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 있었던 데이터셋 복사 속도는 어떨까 하고 고민을 좀 했었는데, 또 문서를 찾아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서를 좀 봤고, 그리고 인스턴스와 S3 간의 복사 속도가 최소 25GBps, 그리고 인스턴스 간의 최소 25GBps가 나온다. 최소 속도가 25GBps가 나온다라는 이 부분을 보고 굉장히 감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과 고민거리가 굉장히 많이 없어졌던 것 같고요. EKS 혹은 메인즈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K-미믹 사업과 더불어서 서울대학교병원과 마이 플랫폼에서 인공지능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 플랫폼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AI 챌린지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환경 같은 경우에는 AWS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EKS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WS의 굉장히 좋은 메인 서비스를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좋은 환경에서 저희가 이제 못할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AI 노드 서비스를 갈아엎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갈아엎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노드 프로비저닝에 집착하지 말자, 제품에 집중하자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많이 좀 변화한 부분은 외부 인증 및 대외 연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는 좀 서비스가 굉장히 비대했어요. 근데 해당 서비스도 굉장히 잘게 쪼개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인증 서비스를 하나의 API 규격으로 통일해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대회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연동하는 그런 그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유니버셜 어센티케이터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구축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스펙에 맞게 저희가 처음에 이제 만들어 두었던 해당 스펙에 맞게 구현만 하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오퍼레이터를 사용하면은 자동적으로 해당 프로바이더에 맞게 오퍼레이팅이 되고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오토메이션을 굉장히 이제 하기로 했고요. 자동화를 하기로 했고요. AWS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보자. 아까 얘기했던 최저 속도 20GBps를 활용을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S3와 EFS를 적절하게 사용해보기로 했고요. 그래서 업로드는 S3, 사용은 EFS를 굉장히 빠르게 사용하고, 그리고 EFS를 통해서 약간 마운트가 필요했던 것 같은데 이제 다이나믹 마운트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를 이제 파지가 삭제가 되고 다시 스테이트풀 셋이나 그런 부분들이 삭제가 되고 다시 이제 생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삭제하고 생성할 필요 없이 저희가 마운트 및 마운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파일 공유가 좀 필요했던 것 같은데 해당 부분은 제로원 워킹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저희 쪽에서 핸들링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서 그 해당 디렉토리에 추가된 파일들은 자동적으로 S3에 업로드가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빠르게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현을 했고요.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SDK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그 해당 방법에 대해서 장점은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구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구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었는데 오히려 저희 쪽에서는 커스터마이즈를 많이 했다 보니까 해당 부분이 좀 이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단점으로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오퍼레이터를 구축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퍼레이터를 구축해서 필요한 리소스를 때에 따라서 스케일업하고 다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었고, 그리고 아까 데이터셋에서 구현했던 것처럼 다이나믹 마운트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리소스 사용량, 전에 저희가 2020년도에 그 반성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 리소스 사용량 모니터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컨테이너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까지 저희 쪽에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트북 같은 부분이 있는데요. 노트북 같은 그 주피터 노트북을 이제 사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커맨드 라인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을 해가지고 사용하실 텐데 문제는 컨테이너를 꺼뒀더니 파일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고 리소스가 바뀌면 파일이 날아간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컨테이너와 주피터 환경을 분리하기로 생각을 했고요. 파일은 컨테이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그 노트북 프론트엔드에서 사용자가 필요한 리소스를 그때그때 바로 선택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을 편리하게 다른 어려움 없이 마운트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파일은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파일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서 활용을 하였지만 그때는 제가 굉장히 인덱싱을 사용하기 편리할 것 같아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후에는 S3로 이전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엘라스틱 서치 같은 그런 서치 엔진과 연동을 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파일을 잘못 쓴 것 같은데 복구가 가능할까라고 하는 질문이나 그런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해 보니까 그럼 버저닝을 해보면 되겠다. 그래서 버저닝의 대표 강자인 Git이 있겠는데 Git을 커밋을 다음과 같이 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럼 그냥 Git을 사용하면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절대로 그런 건 없습니다. Git에서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추려서 따로 기능으로 구현을 했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Git들의 원리에 대해서 좀 파악하는 데 좀 시간을 좀 들였고 이후에는
해당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S3 기반의 이제 블록을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DB 기반의 그 커밋 로그를 그 기록하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저희가 구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Git과 비슷한 버저닝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밸류에이션 부분이 있습니다. 딥러닝 모델을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형식이 없으니 어떻게 제출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제출자분들의 약간 궁금증이나 이런 어려움이 좀 크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러면 안 돼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주피터 노트북으로 통합을 하게 되었고요. 포맷을. 그래서 포맷이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했고, 그리고 해당 포맷들의 이제 그 셀의 순서가 굉장히 보장이 되기 때문에 실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겠다 생각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 파일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노트북 파일을 제출하는 부분으로 이제 구현을 했고, 그리고 내부에서는 노트북을 이제 참여자분들이 제출해주신 노트북을 배치로 실행하는 그런 로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그 Git과 같은 버저닝 기능을 통해서 그 전체 실행 및 변환 모드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전체 실행 모드를 이제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해당 코드를 첫 번째부터 이제 셀 바이 셀로 실행을 해서 마지막까지 실행한 후에 해당 부분에 이제 그 제로원 워킹으로 이제 그 세이브된 파일들을 그 기능을 통해서 이제 참여자분들께서 이제 그 파일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해당 결과에 대해서 로그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외부 대회와 연동하여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유니버셜 어센티케이션 오퍼레이터, 해당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외부 대회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2021년도에는 성공일지 실패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실패했던 것들을 굉장히 잘 복귀해서 실패로만 남기지 않았고, 조금 더 이 레거시를 좀 걷어내고,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방식으로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그 결론은,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스크래치 같은 그런 코드들이 많이 만들어졌던 것 같은데, 이후에는 쿠버네티스를 활용을 하여서 더 이상의 그런 클러스터 오퍼레이터와 혹은 오퍼레이팅, 그러니까 클러스터를 처음부터 이제 그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쿠버네티스를 활용하여 굉장히 쉽고 간편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슬라이드 혹은 제 발표를 이제 보시면서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으셨다면 저희와 함께 같이 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